안녕하세요, 할로니팅입니다. 여름하면 라피아실, 라탄백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코바늘 가방 패키지는 여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라탄 원통백입니다. 패턴의 특징과 꽃 자수 포인트에서 연상해서 이번 가방 이름을 플라워 가든이라고 지었습니다. 플라워 가든, 단색으로 뜨는 디자인과 배색이 들어간 디자인 두 가지로 패키지를 구성했는데요. 배색 디자인에는 포인트로 꽃도 수놓아보았고요. 이 꽃자수 포인트는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꽃자수가 싫으신 분들은 단색 디자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퍼프 뜨고 짧은뜨기 단까지 뜬 상태입니다. 빼뜨기를 한 사슬은 지금 뒤쪽에 나와 있고요. 한길긴뜨기는 대부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트 부분은 일반적으로 뜨는 방법에서 매 단의 시작과 끝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는 아랫단의 이 시작 코가 아니라 맨 마지막 끝 코에 합니다. 코바늘이 이 뒤에 있는 끝 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사슬을 조금 여유 있게 해주시고요. 자, 이 끝 코에 위에 부위에 코바늘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실 끌어와서 코바늘이 일자가 될 만큼 쭉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 걸어와서 통과.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자, 지금 요 한 개 일반적인 한길긴뜨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사슬 하나. 자, 그리고 단수링은 사슬 하나 한 바로 전에 한길긴뜨기의 역할이었던 이 사슬에 단수링 걸어주세요. 자, 마지막 코하고 빼뜨기는 여기에다 할 겁니다. 그 다음은 일반적인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 걸어서 지금 뜬 코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통과, 두 줄 통과. 자, 그런 다음에 사슬 한 코,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두 줄 통과. 자, 그 다음 사슬 하실 때 손땀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사슬을 하시면 이 사슬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뜨고 나면 이 부분이 아래 둘레보다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 할 때 코바늘 호스의 2배 정도 길이로 쭉 뺀 다음에 사슬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 건너뛰고 자, 여기 두 줄 뺄 때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빼는 게 잘 빠집니다. 자, 그리고 사슬 하나 할 때 지금 이렇게 딱 맞춰져 있으니까요. 살짝 빼주세요.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 정도 손땀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한 코 건너뛰고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살짝 빼서 사슬 하나. 자, 이 방식을 한 단 뺑 둘러서 한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한길긴뜨기 마지막 코, 사슬 하나. 자, 마지막 코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빼뜨기 하겠습니다. 자, 실 빼주시고요. 단수링 걸어 놓은 이 V코에 빼뜨기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V자 코 뒤에, 자, 뒤에서 코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빼줍니다. 자, 그러면 코바늘 아래에 골이 하나 걸려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빼뜨기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 사슬을 코바늘 후크에 걸고, 자, 뒤에 실을 잡고, 자, 이 부분을 왼쪽 엄지손가락 부분을 여기를 잡고 뒤로 사슬을 쑥 빼줍니다. 자, 이렇게 매단의 첫 번째 한길긴뜨기 역할을 하는 이 코의 V자, 이 V자 뒤로 지금 빼뜨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사슬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온전한 한길긴뜨기, 그 다음 그 옆에 사슬, 이 마지막 한길긴뜨기, 옆에 사슬, 그 다음에 지금 사슬 뒤로 빠진 요 빼뜨기.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는 마지막 한길긴뜨기와 매단의 첫 번째 시작하는 유사 한길긴뜨기의 사이 가운데 구멍에 코바늘 후크 넣어서 실 걸어와서 통과, 그 다음에 사슬 한 코. 자, 요 방식은 첫 번째 단 첫 코하고 똑같습니다. 이 네트 패턴은 아랫단하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차돼서 아랫단에 사슬을 떴던 이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단의 시작은 이 아랫단 첫 번째 코에 이 뒤로 시작을 합니다. 자, 매단 이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자,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사슬 하나 하기 전 이 한길긴뜨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사슬에 단수링 걸어주세요. 자, 그 다음 한길긴뜨기는 요 아래 구멍에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빼서 사슬 하나. 자, 그 다음 아래 구멍에 사슬 하나. 자, 그 다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또 한 바퀴 네트 패턴 떠주시고요. 자, 그러면 2단의 끝코는 여기에 떠질 겁니다. 그러면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하나 뜨고, 자, 빼뜨기를 아랫단하고 똑같이 단수링 걸려있는 이 V코에 코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 하나, 마지막 코와 첫 번째 코, 이 사이에 시작 코 떠줍니다.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자, 그리고 사슬 하나. 단수링은 이 유사한 길긴뜨기에 사슬에 달아줍니다. 단색 디자인은 이 네트 패턴을 총 6단 뜹니다. 자, 6단 뜨고 짧은 뜨기 마무리하는 거 설명드릴 거고요. 배색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단부터 단색 디자인과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자막에 있는 시간대로 영상을 뒤로 가주시고요. 단색 디자인은 지금 영상 이어서 쭉 보시면 되고요. 배색 디자인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네트 패턴 6단 다 떴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살짝 표시가 나는데요. 매 단의 첫 번째 코가 뒤로 한 코씩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 4단 뜨겠습니다. 짧은뜨기 첫 번째 단의 첫 번째 코는 이 네트 패턴 할 때처럼 이 뒤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슬 한 코 똑같이 해주시고요. 코바늘을 이 뒤에 구멍에 놓고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합니다. 단수링은 여기 V코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슬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했던 이 코에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위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하고 똑같이 빼뜨기는 뒤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두 번째 단부터는 매단의 시작코를 이 아랫단의 마지막 코가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첫 번째 코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둥사슬코 한 코, 그리고 아래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바로 옆에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단수링 지금 빼먹었는데요. 빼뜨기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네 번째 단까지 떠주시고요. 네 번째 단 마지막 코 마무리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짧은뜨기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고요. 돗바늘로 마무리할 정도의 실을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실 자른 다음에 쑥 빼줍니다. 이 단수링 걸려있는 첫 번째 코하고 돗바늘로 빼뜨기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코 V자 사슬에 실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코 V자로 다시 한번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통과시킬 때 이 뒤에 짧은뜨기 했던 이 매듭 부분, 짧은뜨기의 가로줄까지 같이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 돗바늘로 만든 이 빼뜨기 코를 아래에 빼뜨기 코하고 같은 크기로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신 다음에 편물의 안쪽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거는 가방 바닥 끝실 마무리하는 거 설명 한번 드렸어요.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가방 끈은 새우뜨기로 뜹니다. 이 샘플은 실 3겹으로 뜬 거고요. 끈이 너무 투박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 2겹으로 뜨셔도 됩니다. 남은 실 분량을 보시고요. 핸들용은 3겹으로, 조금 길게 숄더용으로 뜨실 분들은 2겹으로 떠보세요. 3겹으로 뜨실 분들은 지금 타레의 가운데서 실을 빼서 2겹으로 떴습니다. 실을 옆면을 이렇게 보시면 요 끝실이 보이실 겁니다. 실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 안에가 충분히 이렇게 눌려집니다. 이 안에 겉면에서 끝실을 하나 더 잡아서 이렇게 3겹으로 만들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비닐 포장을 벗기고 합사해서 뜨셔도 됩니다. 자, 저는 2겹으로 뜨겠습니다. 자, 가방 끈하고 가방하고 연결해줄 끝실 한 30cm 정도 남겨주세요. 시작코 매듭 해주세요. 자, 사슬 2코 뜹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편물을 왼쪽으로 옆면을 살짝
돌립니다. 이 옆에 가로줄이 있어요. 여기에 코바늘을 쑥 넣어서 실 끌어와서 한 줄만 통과. 이 두 줄을 실 끌어와서 통과. 자, 그리고 다시 편물을 아까처럼 왼쪽으로 옆으로 돌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이 두 가닥이 있어요. 코바늘로 이 실 두 가닥을 다 잡고 똑같이 실을 끌어와서 이 두 줄을 실 끌어와서 통과. 자, 요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돌리고 실 두 가닥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 끌어오고 이 두 줄을 통과. 자, 다시 돌려서 이 옆에 두 줄에 코바늘 넣어서 실 끌어와서 두 줄을 통과. 자,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실 3겹으로 뜨시는 분들은 코바늘 호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실이 좀 두꺼워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코바늘 호수 더 큰 거 있으신 분들은 바꿔서 떠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실이 조금 두껍더라도 3겹으로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뜨신 다음에 이쪽도 바느질할 실 30cm 이상 남기시고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끈 준비해 주세요. 자, 가방 끈다는 위치 표시할게요. 짧은뜨기단에서 빼뜨기 했던 라인을 찾아주세요. 자, 빼뜨기 바로 옆에 이 첫 번째 코, 이 코부터 17번째 코에 표시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 70코의 반인 35번째 코, 이 코에 또 단수링 걸어주세요. 자, 단수링을 기준으로 양쪽 한 코씩 이 두 코 라인에 끈을 돗바늘로 연결해 줍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 끝단에 실끝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옆으로 이동합니다. 바늘로 끈의 가운데를 통과시켜 줍니다. 옆에 코에 한번 바늘로 떠줍니다. 다시 바늘로 가방끈 편물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편물 한번 가방끈으로 바늘 통과시켜서 실을 안으로, 또 이쪽 편물 한번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가방에 끈이 잘 붙도록 돗바늘로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 가방 끝부분은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가방끈 편물을 통과시켜서 뒤로 바늘을 쑥 빼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왼쪽으로 나옵니다. 다시 가운데를 통과해서 뒤로 빼줍니다. 이 부분이 탄탄하게 달리도록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고요. 이 뒤에서 더 탄탄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까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듭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옆으로 끝을 감춰주세요. 끈이 꼬이지 않게 반대쪽 부분도 달아줍니다. 자, 가방 끈까지 달고 위에 잠금 장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중앙 부분에 이 자석 단추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자석 단추는 일반 손바느질로 이 사방 모퉁이에 바느질을 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다 담기진 않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방 끈까지 달아서 다 완성한 편물을 이 가방 안에 저는 수건을 돌돌 말아서 지금 3개 들어갔어요. 수건이 좀 얇은 거는 4개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가방 안에 수건이든 천 같은 거를 꽉꽉 채워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스팀 다리미. 자, 스팀 다리미로 이 편물에 직접 다리미를 대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높이를 띄운 상태에서 스팀만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고 그 상태에서 손으로 얘를 모양을 반듯하게 형태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스팀을 주면 편물이 살짝 말랑말랑해지니까요. 손으로 모양이 잡히게끔 이렇게 만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로 반나절 이상 충분히 형태가 잡히도록 이대로 말려주세요. 저희 가방은 스팀을 주고 모양을 좀 더 반듯하게 잡아서 며칠 후에 스토어 페이지에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뜨신 예쁜 가방은 후기에서 뵐게요.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바탕실 3번째, 4번째 실을 새로 쓸 때 이 바탕실 두 볼에서 각각 5m씩 실을 잘라 놓습니다. 영상 2편에서 이 부분 설명이 빠졌는데요. 고정 댓글에 설명 추가해 놨는데 보신 분들은 아마 준비하셨을 것 같고요. 못 보신 분들은 이 실의 겉면에서 끝을 찾아서 잘라줍니다. 우리 배색 실 이 겉면에서 실 찾는 거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대체 실은 실 빼기가 쉬운데요. 이 실은 비닐 포장이 압축이 되어 있어서 실 끝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 안으로 손을 넣어서 조금 조심스레 빼주셔야 합니다. 자, 네트 패턴 3번째 단부터 꽃을 수놓을 이 바탕을 떠줍니다. 자, 네트 3번째 단 한길긴뜨기 기둥코 2코부터 28코까지 뜨고 코바늘을 빼둡니다. 원래 패턴대로 떠야 하는 2코에 실을 연결해 줍니다. 자, 위에 사슬 가운데에 코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잘라놓은 실을 편물 뒤편에 대고 실 끌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 끝실을 코바늘과 이 실 사이로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기둥사슬코. 자, 이 뒤에 끝실은 이제 같이 잡고 뜹니다. 자, 원래 뜨려고 했던 2코부터 짧은뜨기 13코 떠줍니다. 첫 번째 코 표시해 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줍니다. 뒤에 끝을 같이 잡고 뜹니다. 짧은뜨기 13코를 뜹니다. 13코를 뜨고 나서 이쪽 끝실은 돗바늘로 마무리할 정도의 길이를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쑥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편물의 뒤쪽에서 요 아랫부분, 요 부분으로 끝을 마무리해 주세요. 자, 중간에 매듭 한번 해주세요. 남은 실은 감춰주면 됩니다. 자, 네트 패턴 뜨다가 빼놓은 실로 지금 짧은뜨기 13코 한 단, 이 위에 짧은뜨기 13코를 한 단 더 떠줍니다. 자, 첫 번째 코, 첫 번째 사슬코에 그대로 짧은뜨기 13코 끝까지 떠주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13코 한 단 더 떠주고요. 그 다음에 뜨던 네트 패턴 그대로 이어서 뜨면 됩니다. 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그 다음 사슬 하나. 자, 네트 패턴 뜨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다시 와서 이 부분 뜨는 것만 설명 더 드릴게요. 자, 네트 패턴 기둥코 한길긴뜨기까지 포함해서 28코까지 뜨고 빼놓습니다. 자, 여기 코수를 세지 않더라도 이 두 번째 짧은뜨기 단보다 한 코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자, 아래에 연결해 줬던 거하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끝실을 한번 오른쪽으로 옮겨서 꽈주고 기둥사슬코 한 코. 자, 이 코를 포함해서 짧은뜨기 15코 뜹니다. 실 걸 때는 사슬 반코만 잡았지만 코를 뜰 때는 이 구멍으로 쑥 넣어서 짧은뜨기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코 표시하셔야 되면 단수링 꽂아주시고요. 자, 짧은뜨기 15코 떠주세요. 자, 짧은뜨기 단으로 세 번째 단 15코 뜨고 끝실 잘라줍니다. 자, 실 빼서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 아래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에 뜨던 실로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자, 이 코를 포함해서 15코 뜨시고 이어서 네트 패턴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이 부분으로 올 건데요. 자, 그 다음 단은 첫 번째 짧은뜨기하고 똑같이 여기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단처럼 위에 짧은뜨기 13코 떠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당연히 뜨던 실로 짧은뜨기 6번째 단 13코 떠주면 되고요. 이 수 놓는 부분은 13코 짧은뜨기 2단, 15코 짧은뜨기 2단, 13코 짧은뜨기 2단, 총 6단을 뜨는 겁니다. 단이 더 올라가면 수 놓을 때 불편하니까요. 단을 더 뜨기 전에 수부터 놓을게요. 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창작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은 도안에 꽃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수 놓는 방법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총 4가지 정도 활용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가장 큰 데이지꽃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바탕에 밑그림을 대고 수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수의 크기와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기반을 잡아야 됩니다. 수 놓는 방법을 어느 정도 보여드리고 설명 이어서 할게요. 꽃자수실하고 돗바늘
제일 작은 거 준비해 주세요. 편물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돗바늘 큰 거는 끝이 무뎌서 잘 안 들어갑니다. 제일 작은 돗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실이 여유가 있으니까 수 놓을 때는 한 1m 정도씩 잘라서 이렇게 길게 한 상태에서 수를 놓습니다. 자, 오른쪽 데이지 꽃부터 수 놓습니다. 꽃의 중심을 찾습니다. 네, 도안을 보시면 중심코가 오른쪽 세 번째, 위에서 두 번째일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큰 데이지 꽃의 중심입니다. 자, 이 부분이니까요. 자, 시작해야 되는 위치에 가까운 곳에서 끝실을 통과시켜 주고요. 매듭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이 코가 앞에서 시작하는 위치였습니다. 꽃잎이 계속해서 이 구멍을 중심으로 수를 놓게 됩니다.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수 놓듯이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수를 놓지는 못합니다. 먼저 위에서 아래로 실을 끝까지 빼지 마시고요. 꽃잎 크기만큼은 앞에서 고리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꽃잎의 크기, 짧은뜨기 한 단 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 꽃잎의 끝부분이 되는 위치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이 앞에 꽃잎을 위해 놔뒀던 이 사슬을 바늘에 걸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꽃잎의 크기만큼 실을 당겨 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앞으로 빼줍니다. 다시 바늘을 나왔던 위치로 다시 뒤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꽃잎의 끝에 스티치를 한 꽃잎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 방식으로 먼저 원하는 크기의 꽃의 경계를 정하듯이 듬성듬성 꽃잎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대각선으로 갈 때는 짧은뜨기 한 단 반 정도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바늘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기 편한 구멍 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이 꽃잎만 짧아집니다. 이 짧은뜨기 코에 중간이든 걸쳐서 해주셔야지 여기 숭숭 구멍 뚫린 이 부분으로 하면 네, 작은 꽃잎은 요거에 맞춰서 해도 되는데요. 이 꽃잎은 한 단 반 정도 크기니까요. 이 구멍이 크게 뚫린 부분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꽃잎 몇 개 자리 잡아 볼게요. 자, 뒤에서 앞으로 이런 형태로 꽃잎의 크기가 아주 일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단 반 정도 되는 요 원형 테두리가 요 정도 요렇게 꽃의 크기가 될 거다라는 표시 형태로 이렇게 한 5개 정도 먼저 해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방식을 요 가운데
요 가운데마다 꽃잎을 위에다 더해줍니다. 자, 아까 꽃잎 5개, 요 사이사이로 꽃잎 5개를 더 해준 겁니다. 자, 오른쪽이 좀 빈약해 보이네요. 그죠? 자, 요 부분에다가 꽃잎 한 2개 더 해줘야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수놓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손으로 놓은 그 울퉁불퉁한 수놓은 느낌? 네, 그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오른쪽에 비어 보였던 곳에 꽃잎 2개 더 해줬더니 네, 아주 풍성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서 마무리 해주는데요. 한 땀 잡아서 실 돌려서 매듭 해주세요. 라피아 실이 얇기 때문에 매듭이 잘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몇 땀 정도 마무리하듯이 통과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바짝 잘라줍니다. 자, 작은 꽃잎은 더 쉽습니다. 방식은 이 큰 데이지 꽃하고 같은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스티치 하는 게 없고요. 그냥 실 한 겹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작은 꽃은 짧은뜨기 1단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꽃도 꽃의 크기를 먼저 대충 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 실을 통과시켜서 빈 곳을 메꿔주세요. 이렇게 중간중간 또 꽃잎으로 메꿨습니다. 꽃을 하나씩 하고 실을 끊지 마시고요. 실이 남으면 그 옆에 같은 색깔의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옆에 동그랗게 하는 거 제가 이것도 영상을 찍었는데요. 손이 미끄러워서 설명에 실패했어요. 자, 여기 이 동그란 스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느 구멍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실담 하나를 잡아주시고요. 자, 바늘 위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이 실을 감아줍니다. 한 5번 정도 대부분 감았습니다. 이렇게 큰 거 할 때는 한 6번 정도 감으셔도 됩니다. 자, 이 감은 부분이 풀어지지 않도록 살짝만 잡고 바늘을 쑥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짝 조여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누에처럼 넓은 매듭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옆에 의지할 수 있는 아무 구멍으로 바늘을 뒤로 넣습니다. 자,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스티치가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다 이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동글동글한 작은 꽃 한번 해볼게요. 이 동그란 꽃은 대각선 5줄을 먼저 바탕을 잡아줍니다. 너무 꽉 뒤로 당기지 마시고요. 이 가닥으로 바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여유 있게 해주세요.
자, 얘도 가능하면 규칙적이면 좋지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일단 5개의 다리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로 실 나옵니다. 바늘로 옆에 한 가닥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거 건너뛰고 그 다음 거에 통과시켜 줍니다. 자, 옆에 거 건너뛰고 그 옆에 거 통과시켜 줍니다. 당겨주세요. 옆에 거 건너뛰고 그 옆에 거 자, 규칙 아시겠죠? 옆에 선 건너뛰고 그 옆에 바늘 통과. 옆에 선 건너뛰고 그 옆에 바늘 통과.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실 통과하고 나서는 살짝 잡아당겨서 이 가운데로 모이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뱅글뱅글뱅글 요 사이즈의 동그란 꽃이 됩니다. 이 5개의 선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겹겹이 있는 꽃잎 보니까 장미꽃 봉오리 같네요. 처음에 삐쭉삐쭉했던 5개의 선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전혀 표시가 안 나죠. 도안에 각 꽃들의 위치가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스티치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 자수 부분을 완성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자수 부분을 완성을 해주시고 위로 네트 패턴 2단 더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짧은뜨기 4단, 2번째 단에서 배색해 주시고 짧은뜨기 4단 떠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 4단 뜨겠습니다. 짧은뜨기 첫 번째 단에 첫 번째 코는 이 네트 패턴 할 때처럼 이 뒤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슬한 코 똑같이 해주시고요. 코바늘을 이 뒤에 구멍에 넣고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합니다. 단수링은 여기 V코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슬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했던 이 코에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위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하고 똑같이 빼뜨기는 뒤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2번째 단부터는 매 단의 시작코를 이 아랫단의 마지막 코가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첫 번째 코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둥사슬코 한 코, 그리고 아래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바로 옆에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단수링 지금 빼먹었는데요. 빼뜨기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4번째 단까지 떠주시고요. 4번째 단 마지막 코 마무리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짧은뜨기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고요.
돗바늘로 마무리할 정도의 실을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실 자른 다음에 쑥 빼줍니다. 이 단수링 걸려있는 첫 번째 코하고 돗바늘로 빼뜨기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코 V자 사슬에 실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코 V자로 다시 한번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통과시킬 때 이 뒤에 짧은뜨기 했던 이 매듭 부분, 짧은뜨기에 가로줄까지 같이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 돗바늘로 만든 이 빼뜨기 코를 아래에 빼뜨기 코하고 같은 크기로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신 다음에 편물의 안쪽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가방 끈은 새우뜨기로 뜹니다. 이 샘플은 실 3겹으로 뜬 거고요. 끈이 너무 투박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 2겹으로 뜨셔도 됩니다. 남은 실 분량을 보시고요. 핸들용은 3겹으로, 조금 길게 숄더용으로 뜨실 분들은 2겹으로 떠보세요. 3겹으로 뜨실 분들은 지금 타레의 가운데서 실을 빼서 2겹으로 떴습니다. 실을 옆면을 이렇게 보시면 요 끝실이 보이실 겁니다. 실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 안에가 충분히 이렇게 눌려집니다. 이 안에 겉면에서 끝실을 하나 더 잡아서 이렇게 3겹으로 만들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비닐 포장을 벗기고 합사해서 뜨셔도 됩니다. 자, 저는 2겹으로 뜨겠습니다. 자, 가방 끈하고 가방하고 연결해줄 끝실 한 30cm 정도 남겨주세요. 시작코 매듭해주세요. 사슬 2코 뜹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편물을 왼쪽으로 옆면을 살짝 돌립니다. 이 옆에 가로줄이 있어요. 여기에 코바늘을 쑥 넣어서 실 끌어와서 한 줄만 통과. 이 2줄을 실 끌어와서 통과. 자, 그리고 다시 편물을 아까처럼 왼쪽으로 옆으로 돌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이 2가닥이 있어요. 코바늘로 이 실 2가닥을 다 잡고 똑같이 실을 끌어와서 이 2줄을 실 끌어와서 통과. 자, 요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돌리고 실 2가닥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 끌어오고 이 2줄을 통과. 자, 다시 돌려서 이 옆에 2줄에 코바늘 넣어서 실 끌어와서 2줄을 통과. 자,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실 3겹으로 뜨시는 분들은 코바늘 호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실이 좀 두꺼워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코바늘 호수 더 큰 거 있으신 분들은 바꿔서 떠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실이 조금 두껍더라도 3겹으로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뜨신 다음에 이쪽도 바느질할 실 30cm 이상 남기시고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끈 준비해 주세요.
가방 끈다는 위치 표시할게요. 자, 배색 디자인은 가운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꽃자수가 있는 가운데를 먼저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가 13코니까요. 둘, 넷, 여섯, 7번째 코. 자,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 단은 사슬, 한 단은 한길긴뜨기.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쭉 따라가서 지금 파란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코가 가운데 코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스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편물이 살짝 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코를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정가운데에 파란색 단수링 꽂혀있는 이 코에서 오른쪽으로 17번째, 왼쪽으로 17번째. 지금 주황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자리에 가방끈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단수링을 기준으로 양쪽 한 코씩 이 두 코 라인에 끈을 돗바늘로 연결해 줍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 끝단에 실끝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옆으로 이동합니다. 바늘로 끈의 가운데를 통과시켜 줍니다. 옆에 코에 한번 바늘로 떠줍니다. 다시 바늘로 가방끈 편물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편물 한번 가방끈으로 바늘 통과시켜서 실을 안으로, 또 이쪽 편물 한번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가방에 끈이 잘 붙도록 돗바늘로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 가방 끝부분은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가방끈 편물을 통과시켜서 뒤로 바늘을 쑥 빼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왼쪽으로 나옵니다. 다시 가운데를 통과해서 뒤로 빼줍니다. 이 부분이 탄탄하게 달리도록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고요. 이 뒤에서 더 탄탄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까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듭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옆으로 끝을 감춰주세요. 끈이 꼬이지 않게 반대쪽 부분도 달아줍니다. 자, 가방 끈까지 달고 위에 잠금 장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중앙 부분에 이 자석 단추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자석 단추는 일반 손바느질로 이 사방 모퉁이에 바느질을 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다 담기진 않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방 끈까지 달아서 다 완성한 편물을 이 가방 안에 저는 수건을 돌돌 말아서 지금 3개 들어갔어요. 수건이 좀 얇은 거는 4개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가방 안에 수건이든 천 같은 거를 꽉꽉 채워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스팀 다리미. 자, 스팀 다리미로 이 편물에 직접 다리미를 대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높이를 띄운 상태에서 스팀만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고 그 상태에서 손으로
자, 얘를 모양을 반듯하게, 자, 형태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스팀을 주면 편물이 살짝 말랑말랑해지니까요. 손으로 모양이 잡히게끔 이렇게 만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로 반나절 이상 충분히 형태가 잡히도록 이대로 말려주세요. 저희 가방은 스팀을 주고 모양을 좀 더 반듯하게 잡아서 며칠 후에 스토어 페이지에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뜨신 예쁜 가방은 후기에서 뵐게요.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